환태평양 훈련 림팩은 연합훈련인 동시에 세계 각국 해군의 전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미 해군이 올해 림팩에서 무인 수상함 등 최신 전력을 처음으로 선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AI를 활용한 미래 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료된 림팩에서 미국 해군은 미래 전력으로 손꼽히는 무인 수상함 함대를 등장시키며 주목받았다. 대한민국 해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전력을 투입하며 한국 해군 함정의 수준과 발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더불어 이번 림팩에서 한국 해군은 다국적 함대를 지휘하는 원정 강습단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했는데 2022 림팩에서 볼 수 있었던 해군 전력의 미래와 대한민국 해군의 활약상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한국 해군이 새 역사를 쓴 2022 림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축소돼서 운영되어 왔던 림팩 훈련의 규모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올해 실시가 됐습니다. 예전과 비슷한 규모로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37일간 치러진 28회 환태평양 훈련 2022 림팩 2022 다국적 연합 해군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한국 해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단을 파견해서 전 세계 해군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진행된 림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근식 교수님, 송의섭 중령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림팩 참전하셨던 교수님, 그리고 이번 림팩을 다녀오신 우리 소령님이신데, 자, 이번에 림팩 규모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해군의 파견이 꽤 많이 가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해군은 최초 1990년도에 1,800톤급 호위함 한 척이 참가한 이후로 가장 많은 전력이 참가했었고, 이번 훈련에는 함정 3척, 그다음 잠수함 1척, 항공기 3대, 그리고 병력이 한 1,000여 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주최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전력이었고, 특히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은 이번 훈련 참가가 최초였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6개국에서 40여 척이 참가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8개국에서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26개국 참가국이고 참관국, 그러니까 옵서버 자격.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세력은 안 오고 거기에 8개국 가더라고요. 참관국들 보면은 뭐 대단합니다. 뭐 벨기에, 피지, 과테말라, 몰디브,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 사실은 우리에게 무기를 꽤나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참관국으로 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물반 고기반. 우리 함정하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찬스죠. 정말 이제 환태평양 훈련이 세계 이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이 훈련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럼 중국도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또 살펴보니까 중국도 2014년에 한번 참가했었고 2016년에 참가했는데 좀 비난이 많이 했죠. 사실 림팩 가면 기가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항공만 보면은 기가 다 죽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그때 정보 수집 목적으로 갔어, 중국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파이다 하는 좀 손 지적들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이 러시아에도 이제 2012년에 한번 초대받았는데 지금 뭐 미국과 중국 팽창 싸움 많이 하잖아요. 환태평양 국가니까 러시아나 중국도 한때는 초대받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정신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초대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 가서 어떤 일들을 좀 진행을 하셨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림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림팩 훈련은 6월 4주부터 8월 첫 주까지 약 40여일에 걸쳐서 훈련이 진행되고,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훈련을 하기 전에 참가국 간에 정박을 해서 말씀드렸던 교류 행사라든지 아니면 훈련 협조라든지 사전 준비를 실시하고, 이제 3주간 해상에 나가서 훈련을 진행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은 다양한 참가국들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제 훈련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비유해가지고 아기가 기다가, 그다음에 걷다가, 뛴다 하는 해서 크롤,
워크, 런 단계로 비유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처음에 참가국 간의 친선 교류 활동을 통해 친해지고, 그다음에 간단한 기본적인 훈련을 해상에서 실시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전술 단계의 난이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서 이를 최종 완성하는 그런 절차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에 또 가장 주목을 끈 것 중에 하나는 최첨단 무기 아니겠습니까? 주멀트급이 참가를 했죠. 주멀트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이지 않는 스텔스함, 또 유령배 그래 유령배. 레이더에 잘 안 잡히니까 이게 5조 원이니까 한 척에. 통상 구축함 한 값, 이지스 구축함이 한 척에 1조 원 정도 하는데 5조 원이면은 5척 값이죠. 이제 이 배가 유령 배라 하는 이유는 이 레이더 구축함인 레이더로 잡으면은 300톤 정도 되는 어선 크기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구축함이야, 이게 뭐 항공모함이야,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어선 같구나. 그래서 공격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요거 제가 공부를 배웠습니다. 근데 레이더가 띠디딕 하고 레이더를 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사되는 것을 인식해서 어느 정도 크기구나라는 걸 판단하잖아요. 이 레이더의 반사를 최소화시키면 이 배가 작은 배로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군사 목적의 배는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허준 씨는 어떤 때문에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 같아요. 잘하는 척 하는 거죠. 아닙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설계 각도, 전파랑 부딪히면 바로 직진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각도를 반사되지 않는 각도. 그다음에 거기다 도료를 칠해요. 흡수하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작은 그 물체로 보이는 거죠. 그냥 위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저 모습을 보면 군함 같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군함 같지 않죠. 저게 우주 무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 이상의 저기에 수직 발사관이 20개 있는데 수직 발사대를 80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포를 미사일을 막 퍼부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기엔 전기 추진이에요. 전기배예요? 예, 전기배라는 얘기는 가스통을 돌려가지고 발전기 전기가 나오면은 그 전기를 추진 전동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엔진 안 돌리고 전동기로 가면 배가 조용하다고. 그래서 잠수함에 더 위협적이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다음에 워러제트라고 워러제트는 아시죠? 그 물을 뿜어서 가는 프로펠러 아니고 물을 흡수해가지고 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물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안 나요. 잠수함도 헷갈리는 거죠. 저런 배 보면은 저게 구축함이야 뭐야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무인 수상정이 공개가 됐죠? 이게 전 세계 최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훈련에 참가한 것은 최초고 이번 다국간 연합훈련 때 참가한 것은 더더욱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가한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정강습단 예하의 전력으로 참가를 했고 실제 훈련을 같이 참가를 해보니 미래에 상상하던 전력이 나중에 발전되면은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새롭게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무인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미래 유무인 그 복합 체계의 핵심 전력입니다. 미래에는 수상, 수중, 공중 모든 영역에서 무인 수상함 및 항공기가 활약을 할 것이고 이러한 유무인 전력들이 AI, 초연결, 초지능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운용돼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해군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양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던 그 정조대항함을 필두로 그 해상 기반의 삼축체계 전력 건설, 그다음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주말특급 얘기했죠. 그거는 거의 유령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게 이제 무인 수상정이나 잠수정을 장차 지휘할 기함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배도 잘 안 보이니까 무인 수상정은 사람이 안 타잖아요. 그런 배를 지휘하는 기함이 될 건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항공모함 전력이 대단히 값비싼 항공모함 11척이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중국에서 볼 때는 가장 위협이 커요. 그래서 중국은 뭐 등펑 20이나 26이나 17이나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미국도 대책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인 수상정을 많이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무인 수상정이 시헌터하고 시호크가 왔었는데
그 시오크는 135톤 정도 되더라고. 그게 10,000마일 정도 돼요. 항속거리도. 그리고 뭐 파도 4m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세력인데 이번에 그 안상민 제독 강습단장이 이걸 지휘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척이 와가지고 그걸 한 척을 지휘했다는 경험은 소중한 경험이에요. 미국은 2019년 이후로 그 무인 수상정을 크기대로 엄청 양산하겠다. 그래서 190척까지 양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도까지 만들어서 2025년부터는 그야말로 유령 함대를 운용하겠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그 해양 정책 중에 전략 중에 하나가 제1도련선, 섬을 연결하는 선. 그래서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 일본 해가지고 그 선으로 해서 그 안에는 자기 앞마당이라고 생각하기 중국은. 막 시멘트 부어서 선 막 만들어버리잖아요. 웃기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거기를 못 나오게 미국은 막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래 그 맨 앞에는 무인 수상정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큰 무인 수상정, 그다음에 좀 작게 만든 무인 수상을 배치하고 항공모함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항공모 사이에는 주말트가 이제 딱 끼어가지고 지휘하고 무인 수상정을 지휘하겠죠. 그래서 항공모함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이런 데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기술 수준이 한 70~80% 따라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규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해군이 처음에 훈련에 참가할 때만 하더라도 1,800톤급 호위함이 참가를 해서 작은 전력이 참가했다라고 해서 이제 큐티 네이비라는 이제 별명으로 좀 불리기도 했다는데. 약간 저심상하네요. 예, 이번에는 이제 32년 만에 역대 최대 전력을 파견했고 특히 이번에 참가한 전력들이 14,500톤급 마라도함,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기술로 다 건조된 함정들이고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그리고 말씀드린 신돌석함 등이 이제 참가를 해서 정말 최신 함정 그리고 우수한 기술에 다시 한번 좀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림팩 하면은 자부심이 확 올라오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참 많은 활약들이 있었는데 우리 문 교수님의 활약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송소령님은 어떤 좀 활약을 거기서 하고 계셨나요? 제가 이제 수행한 역할은 한국 해군이 수행한 원정 강습단의 사령관과 참모를 보좌해서 작전 개념을 수립하고 훈련을 집행하는 실무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 성과가 다양한 성과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최초로 맡은 원정 강습단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이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정 강습단 하면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1982년도에 포클랜드 해전 때 영국에서 항공모함 2척, 인빈시블하고 허미지 2척을 몰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상륙해서 섬을 탈환했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배는 아니겠지만 미국 SS함이라고 그 배에 타가지고 13개 나라 13척의 함정을 지휘하면서 한 200~300km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륙작전 하면은 제 실무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퍼머, PERMA, 그래서 플래닝, 그래 계획 수립. 그다음에 임바케이션. 그러면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임바케이션은 탑재, 막 장비하고 이론을 탑재하는 배. 그다음에 이제 리허설 그래요. 연습. 리허설 연습. 그다음에 무브먼트 이동.
그다음에 어설트,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상륙시키는 거 이거를 이번 안상민 제독하고 송인섭 중령이 한 거예요. 이게 작전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하듯이 해놓고선 다시 한 번만 할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그냥 이길 수 있는 작전이 성공하는 방향의 훈련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진짜로 실패하면 이번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이 작전이 있는데 송 소장님이 하신 작전은 실제로 실패하면 실패가 되는 작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이 처음으로 해보는 작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 대단히.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네네. 계획 수립하고 미군하고 정보 교환하고 이런 걸 그거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해군 군함을 타고 우리가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네. 강습 작전을. 예. 실제로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원정강수단 참모진들의 경우에는 미 지휘함인 이제 SX-함에 다 편승을 했었고 네. 실제 참모진 같은 경우에는 선발 때 훈련 전부터 이제 편승해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0여 일을 SX-함에 편승해서 훈련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오늘 림팩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 해군이 림팩에 참가하면서 첫 원정 강습의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 각국 해군의 첨단 무기가 등장하는 림팩 훈련에서 대한민국은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참가시켰다. 이지스함은 날로 증가하는 공중 위협에서 수상함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활약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해군은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을 건조하며 전력 증강에 힘쓰고 있는데 궁극의 함대 방공 시스템인 이지스함의 모든 것과 26개국이 참가한 림팩 현장의 모습은 어떠했나? 한국 해군의 새 역사를 쓰다 2022 림팩 많은 시청 바랍니다.